안녕하세요. 전주 제6선거구 김희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사는 전북의 대표기관이자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문하는 도민들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와 해결책 제안을 골자로 하는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키면서 더욱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요즘 갈수록 기상이변 현상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감염병의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었던 이번 여름은 모두가 유독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도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의회에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과 도청읍 민원실 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사 방문객들 대부분이 땀이나 비로 젖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제게 방문한 도민들도 주차장이 없거나 너무 멀어 불편하다며 여러 번 하소연하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런 불편함을 직접 확인하고자 북문 입구에 있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부터 의회까지 직접 걸어봤습니다. 성인의 빠른 걸음으로 5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약 650걸음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선선한 날씨에도 직접 걸어보니 땀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를, 겨울엔 한파를 뚫고 붐비는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청사 주변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걸음해 주셨던 분들의 수고에 송구스러웠습니다. 청사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 6월 기준 총 1976대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 주차 공간은 지하를 포함해 1245대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된 차량만으로 수용 가능 범위를 넘었고, 청사 내 주차 공간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풀 이용자, 인근 상가 방문객 등 공공연하게 청사 방문 목적 외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청사 내 주차장 부족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 주차장 또는 지하 주차장 확대, 운동 공간 이전 후 주차장 활용 등과 같이 주차 공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이 전보다 훨씬 적음에도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몇 개의 공간이 있지만 접근성 때문인지 이처럼 이중 주차와 갓길 주차가 되어 있어 마치 청사 전체가 주차장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도청 내 행사와 회기 중에는 사진보다 더 복잡하고 빈자리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주차 공간 마련은 쉽지 않기에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공간을 활용하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사 방문자들의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간단한 설문조사 또는 무인 발급기와 같은 무인 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형 주차장에는 소형차가 주차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형차가 아닌 경우 강력하게 주차를 제한하고 주차장 곳곳에 있는 소형차 주차 공간을 건물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도청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하고는 각 시군청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무의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군청과 도청이 활발히 소통해 거주지역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이행한다면 청사 방문을 위해 길게는 차로 2시간을 달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청사는 전북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도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청사를 처음 들어와 보이는 주차장은 이곳의 첫 인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기분 좋은 청사 방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최근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에 이르는 횡령 사건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비리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횡령을 저지른 당사자만큼이나 그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자의 문제가 더욱 크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이 김승환 교육감 3선 말기의 레임덕 현상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기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공금 횡령과 법인카드 무단 사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그간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덧붙여 3선 교육감 임기 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은 아닌지, 도교육청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는 징조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볼 때 사리 사욕에 눈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었고 더군다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2월 도교육청 감사실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보란듯이 횡령을 시작했고 이는 지난달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와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애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상 해당 직원은 회계 보조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 감독이 뒤따른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공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은커녕 일상적인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역시 최근까지 석 달여에 걸쳐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피해 규모는 반의 반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이 관리자의 눈을 가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감추고 회계 장부를 교모하게 꾸몄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회계 업무상 서류 조작 등의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의견입니다. 결국 보조자인 직원에게 회계 업무를 떠맡기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 태반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번 회계 사고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내에 도덕적 해이와 무사 안일주의가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관행이 탓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 역시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문관리와 회계 시스템,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모두는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윤 당선인의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더욱 적극 대응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새만금의 방향성을 마무리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확정해야 합니다.